이야기 동물 시편. 오늘 만나볼 친구는 늑대입니다. 늑대하면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런 늑대 같은 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늑대 같은 놈이란 말은 여색을 밝히거나 바람기 많은 남자를 비유하는 말로 흔히 쓰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 늑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을 만한 오명입니다. 늑대는 자연계에서 가장 완벽한 일부 일처제 생태를 가진 동물 중 하나로 평생 한 짝하고만 부부를 맺고 살아가는 극소수의 동물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있어 짝이란 짝짓기 철회나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일부 일처제라고 해도 양육이 끝나면 헤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늑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늑대는 심지어 짝이 죽어도 새로운 짝을 찾지 않고 남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 만큼 깊은 부부의 연을 맺는 거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야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로보라고 이름 붙여진 늑대가 있었습니다. 그 늑대는 이제 많은 가축들을 잡아먹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로보를 잡으려고 추적해온 사냥개들을 역으로 몰아붙여서 학살을 해버리는 어떤 그런 치밀함도 갖고 있어서 2년 반이 넘도록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냥꾼이 그 늑대의 아내 늑대를 사냥하게 되었는데, 그 악명 높던 늑대가 그때부터 반쯤은 미쳐서 날뛰다가 허술한 덫에 아주 허무하게 잡혀버렸고, 결국에는 먹이와 물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늑대가 얼마나 낭만적이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동물인지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제부터는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늑대 같은 놈 뭐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냐 하면,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늑대라는 말은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리나 뭐 승냥이 뭐 이렇게 불렸는데, 늑대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개과의 동물입니다. 과거에는 원시형 늑대 중 일부가 인간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개가 되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분석 결과 개와 늑대는 공통조상을 갖고 있으며 근간에 공통조상으로부터 이종으로 분리되는 중이라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늑대가 접촉한 시기에 늑대와 개의 공통조상 일부가 인간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애완동물로 정착하며 품종이 갈라지게 되었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는 다른 아종의 동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야생에서 힘들게 사느니 귀찮긴 해도 인간들한테 꼬리 좀 흔들어주고 뭐 그러면 알아서 밥 다 챙겨주고 뭐 똥 치워주고 뭐 그러니까 개로 살게 되었다. 뭐 그런 겁니다.
개와 늑대의 유전적 차이는 고작 0.04%로 인종 간의 유전적 다양성 0.1%보다도 적습니다. 백인과 흑인보다는 개와 늑대가 더 가깝다는 얘기인 겁니다. 같은 종인지 아닌지는 보통 양자 사이에 생긴 2세대가 생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라도 서로 다른 종인 사자와 호랑이의 교배종인 라이거나 타이곰 이런 애들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말과 당나귀의 교배종인 노새도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노새들끼리는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늑대와 개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둘 간의 번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늑대와 개를 교배시켜서 태어난 게 이제 늑대개인데 늑대개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늑대는 성장하면 독립해서 자신의 무리를 따로 만들거나 다른 무리에 들어가 근친을 피하는데요. 개들은 그렇지 않죠. 개들은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리고 키우면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개가 대부분 콩가루 혈통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야생에서 힘의 상징은 사자나 곰, 독수리 같은 친구들이지만 늑대는 자신보다도 힘이 월등히 강한 자에게 도전하는 거의 유일한 동물입니다. 힘의 부족함은 대담성과 용기, 지혜로 극복한다고 합니다. 싸움에서 지면 죽음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떤 부상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뼈를 파고드는 어떤 고통에 움츠려들지도 않은 채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1920년대 인도에서 늑대에게 키워진 소녀들이 발견되어 화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늑대의 습격을 자주 받자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소탕하려고 늑대 굴을 덮쳤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늑대와 같이 살던 인간 소녀 2명을 발견한 겁니다. 늑대를 모두 소탕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2 소녀를 구출해서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각각 7살, 8살로 추정되던 이 소녀들은 곧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날 것으로만 먹으려 하는 등 늑대와 다름없는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인간화 과정에 적응하지 못했고 동생은 몇 달 만에 병에 걸려 죽었고 언니는 10년 정도 더 살았는데 인간의 말은 겨우 몇 마디만 배웠고 죽을 때까지 늑대 습성은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4년 올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초청작에 늑대의 나라에서 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유해조수이자 생태교란종인 인간의 저열함을 일깨우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유해조수이고 생태교란종입니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뭐 인간들만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영화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란 거창한 어떤 별명치고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어떤 치졸함 같은 걸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종들을 멸절시켜 왔는지를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이 영화를 꼭 구해서 볼 생각입니다. 늑대의 나라에서 이 영화는 관객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나라에 기생하는 늑대가 아니고 늑대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려는 인간들은 이쯤에서 이제 제발 좀 자각 좀 하고 그런 행태를 멈춰야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야생 늑대는 1980년 문경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되었고 사육 상태로는 1996년 서울대공원에 있었던 토종 늑대가 숨을 거두면서 멸종되었습니다. 그런데 늑대 복원 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늑대와 같은 포식자종의 어떤 복원이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지는지에 대해서 어떤 긴가민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늑대는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적대적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늑대보다는 개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늑대를 복원한다고 하면 어떤 가축 피해는 다소 생기겠지만 그것은 늑대 같은 어떤 포식자가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그 고란이나 멧돼지 이 피해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고란이나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어디 가보면은 지금 전국에 다 있잖아요. 전국의 밭과 산에 둘러쳐진 어떤 그물, 뭐 그 비용과 노동력을 빼더라도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늑대를 포함한 표범이나 호랑이, 뭐 여우 뭐 등의 우리나라 강산에서 사라진 최상위 포식자들의 어떤 복원, 당위성은 그 시급함은 많이 알려진 피터 벌레맨의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1930년대 늑대가 사라졌다. 가축을 해친다는 이유로 농부들이 마구 사냥했기 때문이다. 늑대들이 모두 사라지자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슴들이 풀과 나무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숲이 황폐해지자 사슴들은 강가의 나무까지 먹기 시작했다. 급기야 강변 토양이 침식되고 강에 살던 비버들과 새와 물고기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늑대가 멸종되자 고요태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토끼, 다람쥐, 들쥐가 급감했고 설치류들이 줄어들자 맹금류나 오소리, 여우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옐로스톤의 모습은 점점 참담해져 갔다. 급기야 정부는 1995년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여와 복원시켰고 사슴의 개체수가 조절되면서 자연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야기 동물 시편 늑대 시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객과의 개는 꼬리 흔들며 마을로 내려갔고 외로이 산을 지키다 달을 짝사랑하게 된 늑대. 늑대의 구슬픈 울음도 잊혀진 지 오래다. 밤은 늑대의 계곡을 따라 내려온다. 검은 안개만 흘러 내려온다. 내 꿈속에 너는 코를 골며 잔다. 내 꿈속에서 너 또한 꿈을 꾸며 내 꿈속을 걸어 다닌다. 이것은 꿈이 꿈으로 이어졌을 때나 있을 수 있는 일. 산이 솟아난 이래 가장 최근에 들려온 울지 않는 늑대의 고요의 메아리만이 밤의 계곡을 따라 울려 퍼진다.